하루 평균 1000kg의 간고등어를 만드는 현장. 고등어 헐복부터 세척, 염장에 이르기까지 총 10단계의 섬세한 수작업. 고등어 손질에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선도를 위한 신속함은 필수다. 한 달 평균 생산량 30톤. 국내 최대 규모의 홍어 가공 공장. 최상의 맛을 위해서 하루 2톤의 홍어 진액을 일일이 제거한다. 삭힌 홍어의 톡 쏘는 냄새 속에서 365일을 보내는 사람들. 먹기 좋은 생선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이들의 묵묵한 땀방울은 오늘도 계속된다. 빗속을 뚫고 쉼 없이 달려온 트럭 한 대가 이제야 숨을 고른다. 부산항에서 이곳 제천까지 꼬박 4시간을 달려온 길. 빼곡히 담긴 상자에는 아직 항구의 냄새가 배어있다. 고등어 지금 내릴 거예요. 고등어 들어갈 거예요. 얼마 들어왔는데요? 짝수로 하면 750짝 정도 돼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북대서양에서 잡아올린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제는 고등어를 하역할 차례다. 800개도 넘는 상자가 모두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자금 양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상자 하나하나의 무게도 상당하다. 이거는 한 15kg 정도 되고 이쪽에 있는 이 물건은 20kg가 넘어요. 21kg. 그게 이제 힘이 벅차죠, 우리 같은 경우. 급속 냉동된 상태의 고등어는 고등어라기보다는 돌덩이에 가깝다. 발등에 떨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안전화는 필수다. 뒷모습도 녹초가 돼버렸다. 이번엔 두툼한 겨울 잠바에 귀마개까지 동원한다. 요즘 날씨가 무색하다. 이 안에가 추워서요. 그냥 작업을 못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보통 한 24도에서 25도, 많이 떨어질 때는 30도까지 떨어져요. 영하 30도요? 예.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신선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곳. 내린 지 얼마 안 된 고등어는 냉동 창고에서 다시 탑처럼 쌓인다. 이곳에선 1분도 참 길다. 여기 한 15분만 있어봐요. 동태됩니다, 동태. 영하 30도의 거대한 냉동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혹한의 추위가 몸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이곳에선 고등어, 사람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얼어버린다. 중간에 순간적으로 너무 추워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큰 거예요?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제 1분을 버티기도 힘들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버텨야 하는 일. 두 손과 두 다리는 물론 눈과 마음까지 꽁꽁 얼어버렸지만 끝까지 상대를 놓지 않는다. 이때
그때의 해방감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안에 있다 나오시면 어떠세요? 아직은 막 얼얼해요. 두꺼운 겨울 잠바도 이 강추위에는 속수무책이다. 이곳은 사계절이 겨울이다. 여름에 더 추워요, 겨울보다. 옷을 여름엔 얇게 입으니까 더 춥죠. 10톤 물량의 하역은 한두 시간에 끝날 양이 아니다. 서서히 짐칸의 바닥이 드러날수록 남은 힘도 바닥이 난다. 4시간 걸리 4시간. 4시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떠세요? 죽을 지경이지요, 뭘. 한여름과 한겨울을 오가는 고등어 하역 작업. 그 고단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앞치마 언제 벗는 거예요? 오늘 6시까지. 힘드시겠어요. 가공 공장의 문이 열리는 오전 9시. 어부의 그물에 걸린 고등어가 먹기 편한 자반 고등어로 변신을 시작한다. 자반 고등어를 만들려면 먼저 해동이 중요하다. 이 어느 상태에서는 다루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기력이 있네. 해동 작업은 생각과는 다르다. 그대로 두면 해동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떼내는 수고를 보태야 비로소 잘 녹기 시작한다. 우리가 항상 당근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요. 이렇게 많이 쉬죠. 하고 싶어서. 하루 작업량 약 1톤. 수백 마리의 고등어는 수백 개의 차가운 얼음과도 같다. 동상에 걸린 것처럼 손의 감각마저 무뎌질 점 한 통의 고등어 해동이 완료됐다. 해동된 고등어는 이곳에 옮겨진다. 한 번 옮길 때마다 견뎌야 하는 무게는 30kg.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휘청거린다. 냉동 상태에서 깨어난 고등어는 이제야 반질반질 윤이 난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잘 구운 간고등어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고등어 얼마나 손질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900kg 합니다. 탈복을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염을 해요. 기계로는 못해요? 여기서는 손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고등어 손질 작업은 여성 작업자들의 몫이다. 섬세하면서도 빠른 손놀림이 필요한 일. 보지 않고도 뼈와 살의 이음새를 정확히 반으로 가른 다음 순식간에 내장을 제거한다. 그 다음 굽기 편하게 편편한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 과정이 좋기 10초면 충분하다. 안으로 가까이 가르는 게 중요하죠. 뼈 타고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삐뚤어지고 살이 막 옆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세요? 거기 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다 알아요, 하다 보면. 처음에 모르는데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숙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켜켜이 쌓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칫 칼을 잘못 쓰면 해가 돼 돌아올 수도 있다.
날카로운 칼과 고등어.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의 피로가 금세 쌓인다. 고등어 손질은 벌써 1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작업장엔 고등어의 비릿한 냄새만 가득하다.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지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선도에 가장 민감한 수산물 공장은 이렇게 늘 분주하다. 고등어를 손질하려면 허리와 고개는 늘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다. 작업할 때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참기 힘든 건 고질병처럼 저려오는 손목이다. 하루 8시간을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어디 하나 쑤시지 않는 곳이 없다. 저녁에 가면 다리가 막 퉁퉁 부어요. 나갈 때 이제 다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붓기 좀 빼고 또 아침 눈 뜨면 그래도 밥 먹고 살으라고 또 나오게 되고 그래요. 작업대 위에 고등어가 사라지기 무섭게 또 다른 고등어가 올라온다. 이렇게 30번은 옮겨야 손질이 다 끝날 것이다. 팔복을 마친 고등어는 다음 작업대로 향한다. 마치 어린아이를 씻기듯 고등어 세척 작업이 이어진다. 이 역시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손으로 해야 구석구석에 고인 핏물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깨끗하게 사이사이가 제거를 해주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을 때 그냥 아주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씻을 때도 요령이 있다. 고등어를 쥘 때는 살이 으스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손에 힘을 뺀다. 공장의 풍경도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척은 2번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때 수돗물이 아닌 소금물로 세척하면 빛깔과 맛이 더 좋아진다. 한켠에서는 발빠르게 다음 공정이 준비되고 있다. 감초소금이에요. 간고등어의 핵심은 염장을 하는 비법에 있다. 간고등어 염을 할 때 보통은 천일염을 사용하지만 이곳은 함초자염을 사용한다. 서해안 갯벌에서 자생하는 한해살이 풀 함초로 만든 소금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여기에 황기와 여러 약초를 8시간 정도 달인 약초물을 넣는다. 일반 고등어 같은 경우는 비린내가 많이 나요. 함초소금에다가 함초 액기스를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부드럽고 비린내가 없고. 이제 간고등어는 예전처럼 짜지 않다. 저염식을 선호하면서 이제는 염장법도 달라지고 있다. 건강과 맛 2가지가 다 중요해졌다. 염도를 체크를 해야 동일하게 같이 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염도가 너무 짠거나 이래도 안 되잖아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간고등어의 맛이 만드는 곳마다 한결같은 데에는 이런 과정이 숨어 있다. 고등어의 간이 다 배일 때까지 염수는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낸다.
고인 물에서 염을 하면 간이 골고루 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얼마나 해야 돼요? 40분 합니다. 40분. 40분이요? 그러나 그 40분 동안 작업자는 쉴 수 없다. 좋은 재료로 만든 염수도 손으로 꾹꾹 누르며 일일이 살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크면 염이 잘 안 되잖아요. 골고루 연결하고. 염장을 마치면 삼삼할 정도로 간이 배이는 정도. 짠맛보다는 오히려 구수한 맛이 난다. (40분) 후 염도처럼 염장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진다. 고등어를 건질 때도 손 외에 다른 기구는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 염장을 마치고 돌아온 고등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윤기가 돈다.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가 안 망가지고. 염장을 마친 수십 수백 마리의 고등어를 옮기는 것도 모두 이들의 목. 생선살이 워낙 민감한 데다 부서지기 때문에 어머니 손만한 것이 없다. 염장을 마쳤다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수작업이 줄줄이 남아있다. 포장을 할 때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루 만들어지는 간고등어는 1000여 마리 정도. 일일이 펼치는 작업 역시 1000번을 반복해야 한다. 다음 공정은 숙성. 염장을 마친 고등어는 냉동실로 직행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간고등어의 맛과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 오늘 오전에 작업을 하면은 내일 오전까지 있어요. 네네. 때론 기다림도 맛의 비결이다. 오후 3시. 이들은 여전히 작업대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고등어 꼬리와 양쪽 지느러미까지 남기지 않고 손질한다. 왜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 순살 쓰려고 그래요. 뼈를 다 발견해서 먹기 간편하게 만들어요. 순살 고등어는 머리 부위와 뼈를 모두 제거해서 먹을 때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고등어다. 보이지 않는 잔뼈까지 세밀하게 발라내는 기술이 놀랍다. 뼈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맛이 찔리면 어떡해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다 발라내야지. 순살 고등어는 비린내가 많이 나는 내장 속 흙막까지 제거해서 마지막 한 점까지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편해질수록 누군가는 그만큼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좀 바쁘니까 다 막걸리 하잖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팔면 그냥 튀겨 먹기만 하면 돼. 이들에겐 긴 인내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 시각 숙성시대는 어제 미리 작업을 해놓은 고등어가 출고를 준비하고 있다.
포장을 위해서 일일이 떼내는 것도 사람 손을 타는 고등어. 하역부터 해동, 할복과 세척, 염장과 숙성에 이은 포장까지 10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 집에서 식구들도 구워주면 맛있게 먹고 그럴 때 보면 저희 일하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저희들이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는 드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과거 포구였던 영산포는 숙성 홍어의 고향으로 불린다. 이 일대 홍어 가공 공장만 40여 곳. 그 중에서도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대량으로 삭힌 홍어를 만드는 곳이다. 납작한 상자들이 틈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쌓여 있다. 가위가 홍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40톤 이상 넘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게. 40톤이요? 예. 코가 뻥 뚫릴 정도로 독특한 맛을 내는 홍어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는 음식이 됐다. 영상 5도의 서늘한 작업장. 들어서는 순간 홍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자 속에서 다시 비닐을 벗기는 게 가공의 첫 공정. 아르헨티나 수입산 홍어입니다. 이게. 홍어의 인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나는 홍어는 극소수다.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수입산 홍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홍어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라운드로 수입하면 버리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 버리는 오물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만 수입합니다. 홍어는 수입산도 귀하신 몸이다. 타지에서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홍어의 날개 부위가 통 안에 그득그득하다. 오늘 식사할 양이 한 1000kg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홍어로 한다면 날개 2개 나오니까 한 300마리에서 한 400마리 정도가 양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홍어의 날개살이 쏟아진다. 날개 부위만 놓고 봐도 여느 생선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홍어. 그만큼 작업자에겐 손이 많이 가는 대물이다. 국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백 년 내려온 숙성 기술을 만나면 그 맛이 국산 못지않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좋지요. 붉으스러워하니. 그래야 이게 숙성을 시켜도 이 색깔을 더 돋보이게 나와요. 붉으스름한 색이 선명할수록 홍어가 신선하다. 비닐을 일일이 벗겨내고 나면 이제야 작업이 시작된다. 시원한 물줄기로 구석구석 홍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고인물로 세척을 하면 더 편하지만 꼼꼼함은 떨어진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세척을 안 하고 숙성을 했지만은 지금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작업량이 산더미 같은데 한 마리씩 씻다 보니 속도는 더디다. 수입산의 경우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숙성 후에도 더 깔끔한 맛이 난다. 홍어가 더 말끔해질수록 작업자들의 몸에는 피로가 쌓인다. 홍어가 귀한 만큼 세척도 조심스럽다. 수압 세기도 10초당 2.4 정도를 유지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대에 서 있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마리 한 마리 다 뜯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다리를 땅에 붙인 듯 작업을 하다 보니 다리는 뻣뻣하게 경직된다. 슬로푸드 홍어는 만드는 방법도 더디다. 8시에 시작된 세척 작업은 정오가 다 돼서야 마무리된다. 몸은 이미 녹초가 돼버렸지만 홍어가 싱싱하려면 다음 공정을 미룰 수 없다. 이번엔 일일이 홍어를 펼친다. 이 물이 빠져야 이제 숙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바닥에 구멍이 뚫린 넓은 채반 위에 홍어를 나열한다. 홍어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고이면 삭혀지는 게 아니라 썩어버린다. 홍어가 마르지 않도록 위에 비닐도 씌운다. 홍어 외에 다른 첨가물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예,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한 20일 이렇게 놔두면 자연 숙성이 됩니다. 보통의 동물은 몸에 노폐물인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는데 홍어는 요소를 피부로 내보낸다. 그 피부의 요소가 수분을 만나 암모니아로 바뀌면 독특한 냄새가 나고 삭힌 홍어가 되는 것이다. 10도 이하에서 14일 정도를 숙성하면 가장 대중적인 맛이 난다. 처음에 아침에 이렇게 작업을 나오면은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눈이 쎄할 때도 있고 속이 이상해질 때도 있는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냄새로 가늠도 하고 또 어체의 변화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어 냄새와 한 몸이 돼버린 이들. 숙성이 잘 된 홍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속이 단단해진다. 숙성 잘 됐냐?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세척을 하자. 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한국 처음 와서 이 홍어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냄새 때문에 안 먹어요. 지금 괜찮아. 지금 먹어요. 조금. 지금 먹어요? 예. 지독했던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되기까지 외국인에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드디어 오늘 숙성이 끝난 홍어도 있다. 바다의 귀한 보물 홍어가 발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숙성된 홍어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껍질을 벗기는 박피기 위이다. 얇은 껍질을 벗겨내자 발그레한 속살이 드러나면서 홍어의 식감이 배가 된다.
단순해 보여도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 이곳에서 일하는 7명의 남성 작업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다. 얼마나 먹게 해야 돼요? 1000kg 이런 거. 1000kg 정도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손가락 좀 아파요. 이거 계속 갈 때는. 박피기에 숨겨져 있는 칼날은 언제나 주의를 요한다. 그대로 먹으면 식품이지만 숙성해서 먹으면 약이 된다는 홍어. 15일을 묵묵히 기다린 홍어는 이렇게 세상 밖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오후 2시 반, 또 다른 홍어 상자가 들어왔다. 국산 홍어는 바로 현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그렇습니다. 몸 길이 약 1.5m, 무게가 8kg에 달하는 국내산 홍어. 암갈색의 희미한 반점이 특징인 국내산 홍어는 육질이 쫀쫀해 숙성을 해도 쫄깃한 맛을 자랑한다. 그러나 작업은 두세 배 더 까다롭다. 이게 홍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다 씻고 있는 겁니다. 이 진액이 좋은 홍어일수록 많이 나오죠. 세척을 마치면 죽어서도 웃는다는 홍어 얼굴이 더 선명해진다. 통째로 들어오는 국내산 홍어는 작업 과정이 더 늘어난다. 한 마리 한 마리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한다. 애간장을 녹인다는 홍어 애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죠. 홍어의 간 부위에 해당하는 애는 고소한 맛으로 탕을 끓이면 속이 시원하게 풀린다. 다른 내장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비로소 홍어 한 마리의 손질이 끝난다. 내장을 넣고 숙성을 시키면은 부패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장에서 먼저 부패해서 그 가스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생략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설코기 외에는 다 분리 작업을 한다. 가스가 발생하면서 숙성이 잘못되면 색이 날아가면서 하얗게 변할 수도 있다. 상온에서 숙성하면 살이 물러지고 뼈까지 숙성이 잘 되지 않는다. 저온의 숙성통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살은 단단해지고 뼈와 연골은 서서히 연해진다. 숙성을 시작한 날짜는 빠짐없이 기록한다. 보름 후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홍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세척과 손질을 마친 홍어가 좋은 숙성실에 들어가면 또 그만큼 삭힌 홍어가 문 밖을 나선다. 저기 하는 거 있냐? 껍질 벗기는 거. 이거 올려. 숙성과 박피 과정을 거친 홍어는 완제품이 되기 위해 작업장 2층으로 옮겨진다.
2층은 여성 작업자들의 공간이다. 절단기를 거치면서 홍어에는 깊은 칼집이 생긴다. 자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세척과 숙성, 박피처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은 남성이, 홍어를 써는 정교한 작업은 10명의 여성 작업자들이 맡고 있다. 홍어 한 조각의 크기는 약 6, 7mm 정도. 놀랍도록 균일하다. 크기별로, 중량별로 뭐 디자인이 좀 틀려요. 개인 택도 있고, 마트 가는 택도 있고 그래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같은 중량의 홍어가 썰려 나온다. 이런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종일 계속된다. 홍어에 삶은 돼지고기, 묵은 김치까지 삼합이 어우러지면 이보다 더한 진미가 없다. 알칼리성 건강식품 홍어는 버려지는 살이 거의 없다. 1코, 2날개, 3골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다. 요거는 코입니다. 홍어 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볼살. 그다음에 여기 가슴살. 요거는 홍어 근. 부위별로도 빼내고 또 살로도 빼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뼈는 이제 버리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맛있지만 탕과 찜, 무침으로 요리해도 별미다. 소고기만큼 홍어도 버릴 게 없다. 거대한 홍어 한 마리가 입에 넣기 좋은 작은 조각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 여성 작업자 중에는 이 홍어 가공 공장에서 10년을 하루같이 버텨온 이도 있다. 많이 안 들면 또 다른 놈 쓰고 다른 놈 쓰고 그래요. 한낱 달고 안 들면 달아. 곱게 써도 어느새 금방 달아버린다. 얼마나 쓰셨길래요? 많이 쓰지로. 한 15년 돈 되었어. 15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 그 긴 시간 손마디는 두꺼워지고 여린 손목은 강해졌다. 참고 또 참아내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홍어회. 오늘도 일상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낸다. 하루 그냥 이렇게 썰고 있는 게 아프지라. 손목이 아프지라. 이만 들지만 돈 벌랑게 돈 댕겨하지라. 그 돈 벌면 다 뭐 하시려고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지 거의 다. 그 수고의 결정체 한 점의 홍어회는 위생용기에 담겨서 전국 각지의 마트로 팔려나간다. 더 숙성된 맛을 원하면 김치 냉장고에서 3, 4일, 상온에 하루 이틀 놔두면 좋다. 오래 기다린 만큼 가장 뿌듯한 시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그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 전통 방식 그대로 소량의 홍어를 삭히는 것도 남아있다. 오늘 들여온 홍어 양은 250kg.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는 원산지 바코드가 부착돼 있을 정도로 최상품이다. 귀한 몸이거든요. 한 마리에 40만 50마리 이렇게 호가예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삭히면 40만 50마리 그대로 그냥 없어집니다. 재래식으로 10년 넘게 숙성 홍어를 만들어 온 김영수 씨. 그의 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홍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잠깐 방심해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난단 말입니다. 홍어 가시는 짧지만 바늘보다 더 날카롭다. 작업장 한켠에는 그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저온 숙성실이 있다. 영상 1도를 유지하는 황토방에는 20개의 옹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다. 자, 이게 숙성이 잘 된 다 삭힌 홍어입니다. 야, 다 잘났네. 삭힌 홍어를 만드는 비법은 특별하지 않다. 자주 들여다보면서 늘 상태를 살피는 정성에 있다. 흑산 홍어는 마치 찰밥을 먹는 듯 육질이 찰진 것이 특징이다. 안과 바깥 공기의 순환이 잘 되는 옹기에 나주에서 가져온 볏짚을 넣는다. 홍어가 이 숙성 과정에서 진액이 좀 나와요. 근데 이 볏짚이 그 진액들을 이렇게 좀 흡수를 해주고 볏짚에 좋은 발효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홍어를 숙성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숙성을 잘못해서 버린 홍어도 셀 수 없이 많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독특한 맛. 한번 알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 황홀한 맛은 그렇게 영글어간다. 제발 제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물부터 부으면 안 되잖아. 전부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말은 제대로 안 통하지만은 다 마음으로 이렇게 건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닌가 본데요? 다시 찍어야 돼, 그러면. 거짓말로 쓰고 있죠.